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되었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앞날이 깜깜한데요. 서울의 주요 상권에 빈 가게들이 늘고 입지가 좋은 건물에도 공실이 많은 것을 보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풍수는 구빈, 즉 가난을 구제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은 동양 철학이라 저는 재물운을 높여 부자가 되는 풍수 비법을 여러 주제별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부자에 대한 구독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커지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핵심적으로 정리하여 한 번에 전해드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부자의 기가 모여있는 장소는 어떤 형태의 물과 산들이 앞쪽에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부자의 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알토란처럼 알아봅니다. 풍수경전에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고 해 풍수는 우선 물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땅인가 또는 없는 땅인가를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사는 옛 양반들의 생활은 무척 무료했을 것이 뻔한데 낮에는 잠시 들에 나가서 김을 매면서 일을 하겠지만 밤에 되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잠을 자기 위해 눕느니보다는 책을 본다라는 식으로 책을 즐겨 읽었을 것이고 이런 적막하고 심심한 분위기 때문에 산골 선비는 살림은 가난했지만 학문은 높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길을 따라 도로가 사방으로 뻗은 강가나 바닷가 마을에 살면 상황은 딴판인데 그곳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는 쉬우나 집 밖은 늘 시끄럽고 친구들이 놀자며 성화를 부리니 도통 호학 공맹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귀인이 되고 싶으면 산촌 마을에 살고 돈을 벌어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면 물자 교역이 많은 물가 마을에 살라는 것입니다. 자, 지맥을 타고 흐르는 지기는 물을 만나야 전진을 멈추고 혀를 맺으니 집은 혈, 즉 명당에 짓고 살아야 곳간에 재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은 결국 물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물의 기륭을 판단할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기륭을 살핍니다. 첫째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 즉 그 형태가 어떠한가. 둘째는 수량이 많고 적은가. 셋째는 유속이 빠르냐 또는 느리냐이고 넷째는 물이 맑으냐 또는 탁하냐의 판단입니다. 우선 물은 맑고 차야 좋고 만약 탁하고 더러우면 명당의 생기를 혼탁하게 만들어 흉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개천이나 저수지가 오염이 심해 악취를 풍기고 하얀 거품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곳을 좋아하겠습니까? 물은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야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런 곳은 땅값도 당연히 비쌀 겁니다. 그럼 물의 유속은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은 뒤를 돌아다보듯이 머뭇거리며 천천히 흘러가야 좋고 만약 폭포처럼 큰 소리를 내며 흐르면 흉한데 부자 마을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들판이 넓은 평지에 많고 가난한 마을은 계곡을 따라서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산동네의 많음은 이런 까닭입니다. 흙이 두텁게 쌓인 평지는 땅이 비옥해서 곡식의 생산량이 많고 자갈이 많은 경사진 비탈지는 땅이 척박해 한 알의 곡식을 심을 때 몇 알의 곡식을 거두기 어려우니 삶은 늘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별정을 지을 때면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계곡가는 피해야 좋은데
왜냐하면 계곡은 물만 급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바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계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해 바람의 세기와 양도 달라지니 갱음을 내며 흘러가는 물을 보면 바람 역시 그 정도로 세게 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땅은 바람이 불어와 집 안의 생기를 흩트려 놓으니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이 염려되고 또 계곡에서 항상 칼칼 또는 졸졸 흐르는 자연의 물소리는 처음에는 교향곡처럼 들려 듣기가 좋으나 오래되면 생활소음으로 느껴져 정신을 산란케 하고 숙면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곳은 물은 비록 가까이 있으나 그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또 수량이 풍부하면 지기가 왕성해지고 그에 따라 재물도 크게 얻는데 장경은 작은 물은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나 물이 모여서 혈에 조응하면 기운을 왕성히 얻을 수 있다 하여 흐르는 물보다 고여있는 물의 수세를 더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자연스럽게 고인 물 엉덩이, 연못, 저수 등이 있으면 그들을 선저수라고 부르고 그곳에 물만큼이나 곳간의 재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즉, 집 앞에 물이 있으면 그 물만큼 집 안에 재물이 쌓인다고 생각해 많은 명문가의 고택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논산의 윤중고택과 강릉의 선교장에도 부자운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연못이 있고 만약 한옥에서 연못을 팔 수 없다면 마당에 물학이나 성년지를 두어 연못의 효용을 대신하게 할 수 있고 아파트라면 베란다에 물학이나 석조를 두고서 수생식물을 키우면 정서 함양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재물음도 함께 커집니다. 그럼 물이 많이 바라보이면 그만큼 집 안에 재물도 많이 쌓인다고 하면서 왜 멀리까지 일망무제로 트인 바닷가는 대를 이어 재물을 물려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밤낮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언덕은 땅의 힘, 즉 음기보다 바람의 힘, 즉 양기가 센 독양의 땅이라 토질은 부석부석하고 자갈이 많아 개미나 벌레들이 들끓기 쉽고 수분이 증발돼 흙에는 윤기나 끈기가 없으니 그런 곳에 오래 살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풍병에 시달리거나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까지 나약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이나 바닷가에서 좋은 집터는 산이나 언덕이 앞쪽을 가려서 바다가 바라보이지 않거나 또는 양팔을 벌려 아기를 껴안듯 산자락이 집의 좌우를 가로막아 바다가 비스듬히 치우쳐 빠꼼하게 또 잔잔하게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큰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은 방풍림으로 삼을 나무를 마당에 일렬로 심어 지세적 약점을 보완하고 살아야 건강하고 또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계곡물, 냇물, 강물 등이 흘러가는 형태를 보아 부자가 될 땅을 알아보는데 물의 기륭을 판단할 때면 물이 반드시 바라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물이 가까이 있어도 내 눈에 바라보이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없어 판단하지 않으며 멀리 있는 작은 물도 눈에 바라보이면 그 기둥을 논하는데 인자수지는 허리에 옥대를 찬 듯이 집 앞쪽을 둥글게 감싸며 흘러가는 물길, 즉 금성수가 가장 귀하다. 부귀를 누리고 세상이 존경하는 후손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지덕과 지기를 지녔는가를 알려면 앞쪽에 흐르는 물의 형태, 즉 물길을 살피는데 짐에게 지기, 즉 땅의 힘이 클수록 물길을 앞쪽으로 밀어 허리에 벨트를 찬 듯이 물이
둥글게 흐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맥이 뻗지 못했거나 땅에 힘이 약하다면 앞쪽의 물이 일직선으로 곱게 흐르거나 또는 활을 거꾸로 진 방궁수의 형태로 집을 거역하거나 반역한 형태로 흐르니 그런 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덕도 힘도 없는 땅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산의 모양을 보고 부자운이 서린 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산이 재물과 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천지가 개벽한 후 하늘에는 별들이 생겨나고 땅에는 그 별들 하나하나의 모양과 기운이 맺힌 산들이 솟아났으니 산들은 그 별들의 분신체입니다. 그래서 산은 별들이 하늘에서 차지한 그 직위와 품성에 맞게 그 효용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붓을 닮은 산, 즉 문필봉이 바라보이면 학자나 문장가가 태어나고 곡식을 쌓아 놓은 듯한 노적봉이 있으면 부자가 배출됩니다. 중요 민속자료 제124호인 화성의 정용채 가옥은 안산인 해운산이 노적봉이라 대대로 제복을 누릴 명당이라고 소문난 집인데 노적봉은 둥근 종이나 가마솥을 엎어놓은 듯한 금성 형태의 안산으로 곡식을 쌓아놓은 모습으로도 보여 노적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집 앞에 나락을 쌓아놓은 듯한 노적봉만 바라보이면 모두 부자가 날 터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물을 제물로 여길 때도 바다와 같이 큰 물은 분수에 지나쳐 흉하다고 판단하듯이 노적봉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흉상이 있습니다. 우선 노적봉은 산의 모양이 반달이나 여자의 눈썹처럼 둥글고 모가 나지 않아야 길한데 만약 V자 형태로 깊게 파인 골짜기가 바라보이면 곡살풍이 뿜어져 나와 집의 생기를 앗아가고 빨랫줄에 치마를 널어 놓은 듯 앞산이 겹겹으로 주름져 보이면 사람을 음탕하게 만듭니다. 또 개발로 인해 파쇄가 되어 속살 즉 바위나 돌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본래부터 부스럼이나 종기가 난 것처럼 조악하고 거친 모습이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산은 높이가 중요한데 높으면 눈썹이요 낮으면 신장의 이치로 가지런해야 좋은데 지나친 것보단 오히려 모자란 것이 더 좋다는 과유불급처럼 과분하게 많은 재물은 오히려 폐가 망신을 유도하니 눈썹보다 지나치게 높은 노적봉은 피해야 합니다. 자, 권투 시합을 할 때 승리하고픈 희망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력과 특기를 분석한 후 그의 약점을 파악한 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 나의 권투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하고 실력이 떨어지면 홈그라운드의 열화와 같은 응원도 아무 쓸모가 없고 상대방의 강펀치를 맞은 나는 링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거릴 겁니다. 그러면 경기는 끝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희망은 대개 메아리 없는 애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실제 재물 운이 모인 터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은 우리 집을 둥글게 감싸고 흐르는 금성수의 터와 앞쪽에 연못이나 저수지가 있는 곳을 유심히 보고 또 앞쪽에 곡식 가마를 쌓아놓은 노적봉이 있는 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풍수는 예로부터 자연의 신령한 공덕을 취하면 하늘이 내린 운명까지 복되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적극적인 운명 개척학이니 그 효용을 믿으셔도 좋습니다.